차가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와, 제가 이번 대본을 쓰려고 날짜 확인을 해봤더니 제 마지막 방송이 4월 10일이었더라고요. 근 한 달 만에 방송을 하려니 뭔가 새롭게 방송을 하는 듯한 기분도 나고, 오늘은 그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볼게요.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패션계에 꽤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샤넬이 상륙한 건데요.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한국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의상들을 선보였습니다. 샤넬에는 크루즈 컬렉션이라고 하는 정식 시즌이 아닌 미들 시즌 컬렉션이 있는데요. 크루즈 여행이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에 맞춘 가벼운 스포츠웨어를 선보이는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쇼 덕에 지젤 번천을 비롯한 세계적인 셀럽들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그동안 한국 내에서 전통 의상을 현대화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에 대한 느낌은 처음이라 더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쇼에 보여졌던 의상들을 보니 정말 외색이라던가 중금의 느낌 하나 없이 한국 의상의 특징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알록달록한 색독 저고리의 느낌도 있다고, 자세히 보면 한글이 섞여있는 트위드 재킷이라던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의상의 핵심을 곡선 실루엣에 두었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패턴이 좀 더 인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패션에 굉장히 역사적인 쇼였던 것 같아요. Tonight you're mine completely. 트렌치의 대명사, 체크 패턴의 스카프, 영국 클래식 스타일의 대명사. 점점 트렌치의 계절이 지나고 있죠. 트렌치의 끝자락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버버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Love is in your eyes. 버버리의 창시자 토마스 버버리는 직물점의 견습생 출신으로 영국 햄프셔주에서 조그마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특히 재킷이나 코트 같은 외투에 관심이 많았죠. 오락가락한 영국의 날씨는 자주 비를 내렸고, 비에 옷이 젖지 않도록 당시 영국인들이 입었던 레인코트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 매우 무겁고 불편한 옷이었어요. 이에 버버리는 방수가 되면서 동시에 활동성 있는 가벼운 원단을 찾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 머리를 식히려 펍에 간 버버리는 한 양치기가 입고 있던 스모크룩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18, 19세기 영국의 양치기, 농부, 마부들이 많이 입던 이 코트는 다른 직물에 비해 가벼우면서 튼튼해 작업복으로 쓰여왔어요. 버버리는 이 소재를 갖고 연구해낸 끝에 더 가볍고 방수 기능까지 겸비한 개버린 원단을 개발해냅니다. 버버리는 개발 직후 이 원단을 특허 출원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문을 받기 시작해요. 버버리가 국가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는 데에는 군대의 공도 큰데요. 1800년대 후반 보어 전쟁을 진행하고 있던 영국은 기존의 군용 방수복이 너무 무거워 병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버버리의 개버린 원단에 대한 소문을 듣고 버버리에 제작을 맡기지요. 이때 제작한 타이로겐이라는 방수복이 버버리 트렌치 코트의 시초가 됩니다. 이후 버버리는 왕실 지정 상인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국왕인 에드워드 7세는 코트를 입어야 할 때 내 코트를 가져와라 라고 하지 않고 내 버버리를 가져와라 라고 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를 발단으로 버버리 코트는 트렌치 코트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보편적인 코트가 되었죠. 버버리의 이 개버린 원단은 고유의 기능성 덕에 일상복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던 군용 방수복을 비롯해 캠핑 장비, 등산복, 낚시복 등으로도 출시되었는데요. 이는 곧 스포츠 마니아들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당시 유명한 탐험가죠.
아문센 선장은 버버리의 VIP 고객이라고 할 정도로 버버리 제품을 사랑했는데요. 친구이자 라이벌인 스콧 선장에 앞서 인류 최초로 남극정에 도착했을 때에는 자신이 왔음을 스콧 선장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버버리 텐트를 두고 갔다고 해요. 아문센은 자신의 남극 탐험을 위한 탐험복과 장비를 버버리 제품으로 선택했다는 걸 스콧 선장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한 거죠. 이외에도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한 존 윌리엄 알콕경과 브라운 역시 버버리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보어 전쟁에 이어 세계 1, 2차 대전에서도 버버리는 군용 코트 제작을 맡게 됩니다. 버버리의 코트는 2차 세계대전의 영국 공식 군복으로 채택되었고 수십만 명의 장교들이 이 버버리를 입고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이 장교들은 버버리의 코트에 만족한 탓에 이를 버리지 않고 일상복으로 입기 시작하는데요. 덕분에 일반 사람들 눈에도 띄기 시작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특히 버버리 특유의 유행과 계절에 영향받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은 버버리 코트를 대물림해 입을 수 있게 해주었죠. Temptation falls from your eyes. You're alive, there's danger inside. I spy. Tonight you're mine. 평생 이 명성이 계속될 것 같은 버버리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버버리가 오랫도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줬던 클래식함이 버버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버버리는 브랜드의 100년 역사, 왕실 인증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클래식한 디자인을 고수해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었던 구시대적 아이템에 불과했던 거죠. 그에 더해 버버리의 시그니처 패턴인 체크 무늬를 카피한 모조품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버버리의 무분별한 매장 확대가 버버리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심지어 백화점에서 입점을 거부당하는 사태까지 오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의 문제아들이 버버리 패턴의 모자를 즐겨 쓰면서 버버리의 명성은 바닥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이에 버버리에는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바로 로즈마리 브라보 회장입니다. 1998년 버버리의 CEO로 취임한 그녀는 기존의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브랜드를 리포지셔닝 하는데요. 당시 유명 패션 사진작가 마리오 테스티노를 영입하고 하이패션 모델의 선두주자 스텔라 테넌트를 새로운 모델로 채택하면서 버버리를 산뜻한 이미지로 탈바꿈시킵니다. 이에 더해 기존의 클래식한 체크 무늬에 연분홍, 민트와 같은 파스텔 톤을 입히면서 산뜻하고 현대적인 버버리로 부활시키죠. 버버리의 리포지셔닝 정책 덕분일까요? 이번 화를 위해서 버버리의 쇼들을 찾아보는데 보통 패션쇼에서는 가사 없는 음악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버버리는 지난 쇼에서도 이번 쇼에서도 모두 가수를 불러 라이브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기존의 클래식함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 이것이 최근의 명품들이 살아남고 있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클래식 하나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시간에 저희 개국 55주년 방송제가 있어요. 악마는 프라라를 입는다는 효방을 하지만
방송제에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작 진행의 박소민, 기술의 이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